네, 안녕하세요. 물리원 시험을 응시한 3학년 여러분, 차명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동영상 강의 찍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8시 10분. 예, 물론 시계는 9시 41분으로 나오겠지만, 예, 현재 8시 10분이고요. 이제 시험 끝나고 오매불망 답과 문제가 파일로 올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받아가지고 급히 맞춰보고 바로 지금 동영상 녹화를 뜨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평소 6월달 모의고사에 비하면 쉽다고 느껴지긴 했는데, 물론 그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다고는 느껴졌는데 이제 체감하시는 여러분들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실망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내 점수는 그대로 나온 것 같은데 쉽다고 그러면 등급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좌절하지 마시고요. 이게 나온 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더 고민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또 수능 특강 연기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게 한 2시간 전쯤에 제가 1시간인가요? 1시간 전쯤 제가 큰 산에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시면서 어디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한번 또 고민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그냥 이제 적당히 풀고 넘어가겠고요. 좀 더 세세한 문제가 필요하다 싶은 것들은 나중에란다 풀다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조력, 태양광, 풍력 발전 분류하는 과정이고요. 가나다에 해당하는 거 옳은 거 골라보자 했을 때, 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쓰느냐 했는데, 전자기 유도라는 거는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보통 역학적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를 움직이는 게 바로 전자기도 현상을 이용하는 거라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적으로 이걸 이용해 바로 발전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발전기 없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여기가 태양광 발전이 되겠고요. 물의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냐 물었을 때, 조력과 풍력 중에서 이제 풍력이 아닌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조력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기에는 물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통 수력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조력이라는 거는 밀물이 들어올 때 발전기에서 돌아가고, 썰물 나갈 때 또 반대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루에 2번씩 밀물 들어올 때 썰물 나갈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조력 발전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전기 유도에 대한 실험이에요. 정전기에 대한 실험이고, 요거는 수특에서 거의 똑같이 문제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수특 4강에 4강 3점짜리 8번 문제가 이거랑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윗문제도 위에 것도 마찬가지. 위에 것도 8강 2점 15번 문제랑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절연된 받침대 위에 놓인 대전되지 않은 동일한 도체구 ABC를 나란히 붙여놓은 후 X를 C에 가까이 놨대요. 이제 X를 떼고 A를 뗀 후 X를 치우고, 그러면은 여기서 A를 떼고 X를 치운다 했기 때문에 이제 A는 더 이상 유도될 게 대전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로 끝이 난 거예요. A는 끝이에요. 근데 A가 끝인데 결과를 봤더니 지금 A가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더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A는 양전하가 되겠고요. 그리고 X는 그렇죠. 양전하가 되면서 여기 청력으로 밀려나는 거고, C에는 전자가 모이겠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C를 치운 뒤 A와 B가 만드는 전기장을 전기로서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A와 BC를 따로따로 이렇게 두 개의 물체라고 놨을 때 극단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A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고 여기에 지금 대전되지 않은 동일한 도체구라 있잖아요. 따라서 일단 전체적으로 중성을 이뤄야 되겠죠. 당연히 중성을 이뤄야 될 거고요. 그래서 A의 전하량과 BC의 전하량은 당연히 같아야 될 겁니다.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딱 봐도 지금 전기력선 A가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A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플러스 EQ만큼 같다면 BC는 마이너스 EQ만큼 같다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그나마도 BC를 또 쪼갰기 때문에 또 절반 마이너스 Q 이런 식으로 나눠 가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전하량을 좀 더 많이 가지고, 물론 저는 그냥 계산하기 편하라고 QEQ라고 넣었지만 일반적으로는 QA가
QB보다는 당연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에서 x는 양전의 대전 맞고요. 그 다음에 x를 치우는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크다. b나 c나 똑같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a와 b 사이에는 당기는 전기력, 그러니까 인력이 작용하겠더라.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답 5번이 정답이에요. 수특에서는 x를 아예 전하량 그냥 뭐더라? 전하가 x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줘놓고 어떻게 될 건지 계산해봐, 생각해봐 이런 스타일 문제를 냈었어요. 세 번째 3번입니다. 정상파에 관한 간단한 문제예요. ABC가 전통 악기인 가야금 연주 장면 보고 대화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능 특강이 연계된 건 없다 치더라도 정상파의 기본적인 것 갖고 보면 되겠죠. 그래갖고 기러기 발 뭐 새로운 용어가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현이 진동하는 부분이고요. 요 기러기 발, 예, 여기랑 양끝, 여기는 현의 끝은 항상 그렇죠. 마디가 되겠죠. 마디가 될 거고요. 요 줄이 진동하면서 공기를 진동시켜서 이것이 우리가 하는 말로 소리가 되어서 귀에 도착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풍겨진 현에선 정상파 만들어진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현에서 발생한 것은 소리가 발생한 것, 현 진동하면서 주변 공기 진동,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기러기 발을 이동시키면 이렇게 이동하면서 줄이 짧으면 짧을수록 높은 소리일까요, 낮은 소리일까요? 그렇죠.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진동수가 커지는 높은 소리가 될 거고, 길어지면은 낮은 소리가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C까지 해가지고 답은 5번 이렇게 보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번째, 그림카는 전자기 팔을 파장에 따라 분류한 것을 나는 65년에 펜자스와 윌슨이 이거에 해당하는 C에 해당하는 우주 배경 복사 발견한다. 오랜만에 나온 우주 배경 복사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잠깐만.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렇죠. 빅뱅 대폭발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가 되겠더라. 강력한 증거가 되고요. 사방에서 검출 가능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같은 세기로 오는 것은 아니라고 수업 때 심한 물리 때 말씀드렸고요. 또 수능 특강이나 다른 그런 교재에서도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 은하가 우주 중심이 아니라고 100번이나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ABC 볼게요. 적외선보다 파장이 긴 C, 여기는 그렇죠. 마이크로파입니다. 마이크로파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들이 많이 쓸 거고요. 자외선과 적외선, 여기는 우리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가시광선이 되겠고요. A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가 되겠습니다. 자, C 마이크로파 맞고요.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다 그랬는데 파장이 가면 갈수록 길어지고 가면 갈수록 짧아져요. 즉 진동수는 반대가 되겠죠. 진동수는 이제 이쪽 방향은 커지겠고요. 이쪽 방향은 작아지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가 더 진동수는 클 거고요. 진공에서 속력은 그렇죠. 모두 다 동일하게 같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5번 표준 모형에 대한 문제예요. 기본 입자 표준 모형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서 제가 심한 물리 때 잠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표준 모형 때 말고 우리가 붕괴 그러니까 알파 붕괴, 베타 붕괴, 감마 붕괴할 때 알파, 베타, 감마가 전기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베타 붕괴하는 것을 나타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이제 중성자가 뭘로 붕괴하냐면은 그렇죠. 전하량 보존돼야 되니까 양성자로 붕괴하면서 전자가 생기겠죠. 전자가 나올 거고 이 전자가 베타 입자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중성 미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 나올 건 다 나왔어요. 여기가 중성이기 때문에 중성은 전기력을 안 받죠. 여기는. 그래서 여기가 중성 미자가 되겠고요. 중성 미자는 또 뭐로 볼 수 있냐면은 그렇죠. 렙톤의 한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장과 같은 방향이라 그랬는데 전기장은 양전하가 움직이는 일보다는 힘을 받는 방향. 양전하가 힘을 받는 방향이에요. 여기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양전하가 아닌 음전하, 즉 여기는 전자가 되겠고요. 여기는 양전하가 되겠습니다. 자, A는 기본 입자인데 기본 입자는 그렇습니다. 쿼크와 렙톤이에요.
즉 쿼크라는 게 뭐냐면 저거죠. 쿼크는 그렇죠. 쿼크라는 거는 네,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는 입자가 되겠더라. 이렇게. 그래서 양성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전자기 상호작용 맥이 아닐 때는 광자 맞고요. C 강한 상호작용 여기 렙톤이라고 그랬죠? 렙톤은 강한 상호작용 안 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여기까지는 수월하게 풀었을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운동 분석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잠깐만 스킵을 하고요. 스킵을 하고 조금 쉬운 것부터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 잠깐만 보고 갈게요. 네, 그림 가는 물체 A와 B를 A와 C를 각각 실로 연결했고요. F로 일정한 힘을 당겼을 때 질량 C는 네, B의 3배랍니다. 그러면 적어볼게요. 일단은 자, B의 3배이기 때문에 3MB가 될 거고요. 여기가 MB가 되겠더라.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데 A 가속도 크기는 가가 나의 2배다. 아, 그럼 여기가 2A 가속도. 그럼 여기가 A가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걸 알 수 있겠네. 뭐냐면은 자, F는 그렇죠. 자, A 질량입니다. 그 다음에 MB의 2A라면은 자, 그 다음에 A의 3MB 플러스 MA가 같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럼 요거 두 개 당연히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고 알아서 없어져 줍시다. 자, 요런 식이 자연스럽게 전개가 될 거고요. 그러면 넘기고 봤더니 A 질량과 B 질량이 같다라는 요런 쌈박한 결론이 도출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럼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MA라고 하지도 말고 M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3M 나왔고요. 여기도 M, 여기도 M. 따라서 F 값도 나왔네요. 2A의 2M 따라서 4MA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죠. 자, 그 다음에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 자, 알짜임 크기가 3M의 A, 3MA이고 B 작용하는 알짜임은 그렇죠. 2A의 M이죠. 이런 식으로. 따라서 3배다가 아니라 C의 크기는 3의 2에 따라서 1.5배가 되겠네요. 2분의 3배가 되기 때문에 나가리. 그 다음에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라 되어 있는데요. 자, 죄송합니다.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여기만 보면은 그렇죠. 제가 이런 거 풀 때 그냥 실과 물체 두 개만 딱 잡아서 보라. 요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요렇게 좀 확대해서. 네, 요렇게만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A가 움직이는 거는 실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는 EMA가 될 거고요. 그럼 반대로 이쪽 동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고만 보면은 여기는 MA, 즉 실이 당기는 크기가 MA가 되기 때문에 같은 게 아니라 이쪽이 2배가 더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1번 하나만 답이 될 겁니다. 자, 그럼 8번 보호 모형인데요. 보호 모형인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에너지 준이고요. 3인 상태에서 자 진동수 A인 빛을 흡수한다면 흡수라면은 그렇죠. 위로 쭉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B와 C를 방출하면서 전이한다면 그러면은 아래로 갈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1, 2, 3, 4, 5 중에서 떠나보내야 할 거는 처음부터 방출을 하는 요 녀석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4번과 5번은 자연스럽게 날아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진동수 크기를 봤더니 A가 두 번째, B, C 이렇게 되는데요. 가장 에너지 크기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에너지 준위차가 제일 큰 게 C 마지막 단계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 3번을 보자면은 이렇게 돼. 여기 같은 경우는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순서로 갔을 때 A는 B 플러스 C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왜 그러냐? 흡수한 만큼 똑같이 도로 뱉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A는 B 플러스 C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도 나가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자면은 여기도 A 흡수한 만큼 뱉어내잖아요. 그래서 A 이꼴 B라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답은 1번 하나만 남는데요. 자, 조금만 더 보자면 이렇게 돼요. 자, 먼저 A만큼 흡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B가 방출을 하는데 A보다는 작은 만큼 방출하죠. 왜냐? 에너지는 자, 기억할 것 진동수에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장 크게 방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갭이 가장 주기차가 가장 크게 해서 방출한 이런 모양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네, 9번 말장난인 것 같은데요. 좀 여기까지 했을 때 저거 연계한 거 잠깐만 하자면은 7번 같은 경우는 얘 어디 연계된 수특과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얘는. 그래서 2강 3점 2번과 비슷하게 나왔고요. 8번 같은 경우는 네, 5강 3점 3번과 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보자면은 자 9번 말장난입니다. 이거 완전 속을 뻔했어요. 자 PQ 나란하게 등속도 하고 있고요. P에 대해 정지해 있고 PQ는 정지해 있고요. 이제 0.6이고 P에서 관측할 때 여기 PQ 사이 거리는 6광년이래요. P에서 관측 정지했다 그랬죠, 얘가. 그러면은 요 6광년이라는 이야기는 그렇죠, 얘가 고유 길이가 되겠더라. 그리고 A가 P 아니야. 속지 마. Q야. A가 여기 있는 순간 여기로 가는 순간 빛을 이렇게 보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나머지 한번 골라볼게요. A에서 관측할 때 PQ 사이 거리는 6광년보다 짧다 그러는데 A는 그렇죠. 움직이면서 보기 때문에 6광년보다 그렇죠. 길이 수축이 일어나게 되더라. 두 번째, A에서 관측할 때 P가 지나는 순간부터 Q가 지나는 순간까지 10년이 걸린다 그랬는데 0.6, 자, 길이 수축이 일어났어요. 그럼 적어도 6광년보다는 짧을 거예요, 얘가. 6광년보다는 짧은데 얘가 0.6시로 날아간다면 10년이 아니라 10년보다는 적게 걸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좀 넉넉하게 적으면 좋겠는데 칸이 부족한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문제죠. 자, P에서 관측할 때 A가 P를 지난 순간부터입니다. 자, P를 지났어요. 지나고 뭐냐면은 Q의 빛 신호가 온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자, 먼저 P가 A를 보냅니다. 야가 도착해서 이런 식으로. 자, 도착하고 난 게 빛을 보냈다 그랬죠. 그러면은 자, P를 보내고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0.6시 6광년, 먼저 10년이 걸리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빛을 이쪽으로 보내요. 그러면은 빛은 C이기 때문에 6년 동안 어서 걸린 게 되겠죠. 그래서 6년. 왜냐면 빛의 속도는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보내는데 10년, 돌아오는데 6년 해서 총 합이 16년이 걸립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솔직한 말로. 말장난이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거 어디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은 로렉츠 임자 해가지고 요런 죄송합니다. 뭐 요런 거 있잖아요. 1-c제곱분의 v제곱분의 1 이런 거 많이 쓰신 분인데 물리 1에서 이렇게까지 복잡한 계산은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안 외워도 돼요. 굳이 머리 쓰지 마십시오. 이런 거에. 아시겠죠? 10번 갑니다. 한 종류의 순수한 금속으로 이루어진 초전도체 A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항값은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온도 T0가 갑자기 0이 된답니다. 즉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임계 온도가 되겠더라. 두 번째, T인 A를 자석에 가만히 놓으면 A는 그대로 공중에 뜬 상태로 유지한대요. 이건 바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겠구나. 지금 초전도란다. 소리. 마이스너 효과가 일어나겠네요. 자, 그러면 T라는 입장은 임계온도보다 높은 온도, 낮은 온도. 그렇죠. 낮은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나가리, 심한 물리 기억하세요. 이거 똑같이 또 나왔다 이거. 두 번째, 마이스너 효과 방금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는 외부 자기장과 그렇죠. 이걸 외우십시오. 이거는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그대로 올라가 있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수능 특강 몇 번과 연계가 됐냐면은 이거는 5강 2점 15번과 연계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 운동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이에요. 이제 이거는 우선 연계된 문제만 잠깐 살펴보자면은 몇 번과 연계됐냐면은 좀 셉니다. 네, 1강 연계됐고요. 3점, 5번과 9번이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 났어요. 요런 스타일 등가속도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냥 대놓고 뭐 가속도가 얼마일 때 얼마 이런 게 아니라 요런 실험 문제와 요런 실험 결과가 나타낸 표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게끔 하는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꼭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과 표에 대해서 또 공포감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 한번 골라볼게요. 자, 일단 등가속도 운동한다라는 거는 네, 당연히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그렇게. 자, 볼게요. 그러면은, 자,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거는, 그렇죠. 저거, 속도가 일정하게 변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볼게요. 지금 0.1초 동안 6cm 갔고요. 또 0.1초 동안 8cm, 0.1초 동안 몇 cm입니까? 10cm 갔네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자연스럽게 그렇죠. 12cm, 20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는 14cm가 돼야 되겠네요. 이걸 만족한 여기는 당연히 36cm라는 거는 어렴풋이 알 수 있는 노릇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봤더니 자 이제 가속도 크기를 묻는데요. 가속도 크기 지금 속도가 0.1초 동안 6cm, 0.1초 동안 8cm, 0.1초 동안 10cm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요 차이 또 보면 되겠지. 이렇게 요 차이 2cm, 요것도 2cm, 야도 2cm. 간략하게 나왔네요. 2cm. 자, 미터 나왔습니다. 단위 환산 꼭 기억하시고요. 100분의 그렇죠. 2m. 왜냐? 요만큼 갖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렇죠. 맞죠? 예, 0.1초.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간 0.1초가 걸렸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걸린 시간이니까. 자, 근데 걸린 시간의 제곱이 되겠죠. 왜냐? 속도 변화량은 저거죠. 속도 변화기 때문에 자, 보통 이거죠. 델타 t, 델타 b. 자, 미분 배웠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갈게요. 여기서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한 꼴이기 때문에 요 델타 t의 자연스럽게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0.1초기 때문에 100분의 1초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눠주면은 2m/s 제곱이라는 요런 가속도 크기도 쌈박하게 구하게 되겠죠. 자, 세 번째 밥 뭐냐면은 이제 지금 요게 뭐냐면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요 기준선이 땅 시작 0초가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기준선에서 0초 출발이 아니라 기준선을 통과했을 때부터 쭉쭉쭉쭉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잠깐 한번 그려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자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속력과 시간 그래프. 그 다음에 기준선 통과했을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의 탄력을 갖고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초점 맞춰보죠. 나머지는 여기 한번 보면 되겠죠. 데이터를. 자, 먼저 봤더니 0.1초 동안 6cm를 갔대요. 그러면은 자, 0.1초 동안 6cm 갔습니다. 그러면은 자, 0.1초 동안 0.1초 동안 자, 요렇게 요 넓이가 얼마냐면은 6cm래요. 그러면은 평균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평균 속력. 평균 속력. 뭐 고민할 거 뭐 있어요? 0.1초도 6cm 같다. 그러면은 이제 6cm 0.1초 나오면 되겠죠, 이제. 자, 6cm 100분의 6cm를 0.1초 동안 나눠버리면 되겠죠. 10분의 1초죠, 그러니까. 10분의 1초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00분의 60이에요. 즉 10분의 5분의 3초. 5분의 3 미터 퍼 세크.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기억하세요. 뭐냐면은 지금 총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예요. 이게 뭐예요?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 평균 속도죠, 이게.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일 때 평균 속도는 언제랑 같을까? 기억해야 돼요. 언제랑 같아요?
그렇죠. 언제냐면은 어느 정도 구간에서 요 가운데 때 평균 속도랑 가운데 때 속력이랑 얘랑 같기 때문에 시간상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자 다시 좀 지우고요. 0.1초의 가운데 즉 여기 0.05초일 때 속력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얼마가 되냐? 0.05초일 때 네, 0.6m/s가 되겠죠. 이렇게 0.05초일 때 꺼주죠. 이렇게 엄마야. 네, 이렇게 0. 이렇게 6m 이렇게 자 나왔고 두 번째 여기 볼게요. 이제 0.2초 동안 여기까지가 14cm 같대요. 그러면은 0.2초 걸린 시간 0.2초 총 이동한 거 0.14m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20분의 14, 즉 10분의 7m/s가 되겠네요. 이게 언제일까? 0.2초이기 때문에 걸린 시간이. 그럼 그렇죠. 0.1초일 때 속력이 요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시 평균 속력 0.2초 동안 여기까지 갔는 평균 속력이에요.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총 걸린 시간 0.2초이기 때문에 요때 시간 0.1초 때랑 같게 되겠네요. 아, 그렇게 해서 요렇게 0.7m/s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0.1초 때 0.7, 0.05초 때 0.6. 그러면은 자, 처음 스타트 끊었을 때 지금 요 차이가 그렇죠. 0.05 잠깐만. 네. 0.05초 동안 속력이 0.1m/s씩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잖아. 지금 이게 차이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지금? 그러면 자연스럽게 P를 통과한 요 지점 같은 경우는 그렇죠. 0.1이 감소한 0.5m/s 요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0.5.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풀었냐면 물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요 구간별 평균 속력을 통해서 등가속도 운동의 평균 속도 같이 구한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로 구했다. 물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거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거 데이터 분석하는 거 꼭 나올 거예요. 이게 작년부터 계속 우려먹고 있는 주제인데 수능 특강에도 이렇게 두 문제나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연구하시면서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1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11번 문제는 케플러 법칙인데 예전에 케플러 법칙 같은 경우는 그림에 이렇게 길이를 줘놓고 뭐 2R 이렇게 줘놓고 뭐 공전주기 구해봐, 최대값 최소값 어떻게 될까 비교해봐, 뭐 얼마 몇 배 차이일까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문제가 반대로 나왔어요. 반대로 나와가지고 오히려 공전주기랑 최대값 최소값 힘의 몇 배 차이 나는지 이렇게 줘놓은 다음에 그림을 통해서 이제 길이를 비율을 한번 찾아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일단 공전 주기를 보니까 A, B, A가 더 긴데 지금 2루트 2라고 나왔거든요. 지금 보니까 2루트 2 익숙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자, 2루트 2 공전 주기 제곱은 그렇죠. 공전 주기 제곱과 그렇죠. 장반경의 3승에 비례한다더라. 즉 얘는 제곱하면은 8이 될 거고요. 즉 여기가 바로 저거죠. B 궤도가 A라면은 R이라면은 여기는 2R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즉 이렇게 돼요. 지금 요 궤도, 그러니까 요 궤도와 그 다음에 요 궤도의 차이는 바로 저거예요. 1대 2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1, 여기가 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공정 궤도는 1대 2라는 것 같고 한번 반지름이 미안하면 공정 궤도 반지름이 네, A가 2, B가 1입니다. 그리고 봤더니 여기가 지금 최대값이 8F고 최소값이 2F래요. 그러니까 만율력 크기가 최대값 어디겠어요? 근일점, 원일점. 그렇죠. 가까울수록 크니까 여기가 B에서는 근일점, 즉 요 지점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원일점 같은 경우는 요 지점 P지점 되겠네요. P지점. 이게 8대2, 즉 그렇죠. 4대1입니다. 4대1. 그러면은 자, 지금 만유인력이에요.
만유인력 F는 자 뭐에 반비례? 뭐에 비례 먼저? 그렇죠. 질량에 비례하고요. 뭐에 반비례? 제곱 거리 제곱분의 1의 반비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4대 1, 즉 1대 2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즉 정확한 거리는 몰라도 비율로 따진다면은 전체 길이가 B의 길이를 대충 3이라고 보자면은 그렇죠. A의 길이는 6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죠. 1대 2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고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P에서 가속도의 크기. 자, 가속도 크기는 가속도는 F는 ma. 즉 F에서 질량 A랑 B랑 지금 똑같은 게 아니라 가속도 같은 경우는 그거죠. 어차피 요거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죠. 왜냐면은 ma인데 힘은 ma인데 이게 만율력식에 의해서 가속도는 오로지 거리 그리고 요 행성의 질량만 갖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AB의 질량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AB 가속도 크기 당연히 같다라는 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유력의 크기를 갖고 보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P 지점 잠깐만 볼게요. 자, 다시 지우고요. P 지점을 잠깐만 보자면은 여기에 가속도가 같다고 나왔어요. 지금 가속도가 같다고 나왔는데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자, B 입장에서는 P가 여기 최소값이에요. 근데 A 입장에서 여기는 최대값이거든요. 기억이거든요. 요거. 즉 여기 있을 때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질량이 B만 알면은 최대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해피되면 또 뭐가 또 우리가 이걸 또 알았냐면은 자 A의 원일점이죠. 원일점. 그러면 당연히 최소값이 될 거고 여기에 맞죠? 최소값이 될 거고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이 길이가 우리가 1, 2잖아요. 그러면 전체 길이가 6이기 때문에 여기서까지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맞잖아. 여기가 3, 여기가 6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행성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자연스럽게 4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즉 뭐냐면은 A 입장에서는 여기가 F라면은 4, 거리가 이렇게만 보면 1대 2죠. 그럼 여기가 자연스럽게 그렇죠. 4F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왜냐? 1대 2이기 때문에. 자,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세요. 자, 그래서 1대 2. 그 다음에 똑같은 위치 P에서 1대 2대 1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질량이 그렇죠. 2M, 여기가 M 이래가지고 질량은 A가 B의 더블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자, 다시 갈게요. 뭐 천천히 설명할 것도 없고요. 그냥 어디까지 설명하냐면은 공전주기를 통해서 전체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 최대값과 최소값의 비율을 통해서 요 F2의 비율을 통해서 요게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 이 길이를 알기 때문에 전체 길이 이게 4이기 때문에 이게 또 1대 2란 거 나오고 거리 비율에 따라서 만율력의 크기 우리가 구할 수 있다더라. 요것만 알고 가시면은 될 것 같아요. 1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특강에서 뭐랑 연계되냐면은 3강에 3점짜리 문제 3번과 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복습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2번 수특에서 비슷하게 나왔죠. 수특에서 뭐랑 비슷하게 나왔냐면은 4강 3점 19번 문제랑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자면은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나가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내려오는데 일단 가운데 거를 보니까 지금 자기장 영역에서 여기도 안 변하고 여기도 넓이가 그러니까 넓이 변화가 없어요. 균일하다 있기 때문에 또 즉 가운데 요거 P죠. 그러니까 P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움직이면은 자기장 P 같은 경우는 선속의 변화가 없어요. 왜냐? 지금 자기장도 균일 그리고 코일 자체가 쏙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넓이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P죠. P는 유도절도 흐르지 않는다. 맞는 말 되겠죠. 이렇게. 두 번째, 여기 지금 고맙게도 뭐라고 돼 있냐면 Q에 흐르는 유도전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 문제 하나만 있으면서 이제 R이 방향이 우리가 굳이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보세요.
Q가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자, 그러면은 Q 입장에서는 X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맞죠? 그러면은 자, 생각할 거. 유도전류는 선속 변화의 어떤 방향?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줄 거기 때문에 즉 Q 입장에서는 전류가 X를 줄이는 방향으로 흐를 거예요. 무조건. 같은 말이 뭐냐면은 나오는 방향이 늘어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렇게. 이 방향이 뭐냐 봤더니 이게 시계 반대 방향이라는 거예요. 요게. 오케이 말이? 자, 그러면 이거 갖고 다시 여기 보면 되죠. 이제 지금 R 같은 경우는 요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오기 때문에 점점 요게 개수가 줄어들어요. 마찬가지 유도전류 손속변화 유도전류는 손속변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얘가 유도전류 흐르는 거는 그렇죠. 요 방향이 늘어나는 쪽으로 흐르겠네요. 즉 지금 Q나 R이나 방향으로만 보면 같은 방향이 흐른다는 얘기가 똑같게 되겠죠.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R 같은 경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를 거고요. 그 다음에 유도전류 세기를 물어보면은 이제 여기는 자기장의 변화가 제로에서 B, 여기는 2B에서 제로기 때문에 변화 크기는 이 영역이 더 크죠. R이 더 클 거기 때문에 Q가 R보다 작다. 맞는 말 되겠죠. 아, 이게 시계가 아니라 시계 반대구나. 미안해요. 네, 시계 반대가 됩니다. 네, 정확하게는 2배가 될 겁니다. 2배. 같은 속력으로 갔다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은 기억과 D가 되겠습니다. 네, 13번까지 풀고 잠깐만 쉬도록 할게요. 네, 13번 문제는 변전소에서 송전세 AB를 통해 송전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송전선에서 손시전력과 저항값 나타냈습니다. 간단한 식만 알면 풀 수가 있어요. 이제 손시전력은 그렇죠. 전류 제곱의 저항이 되겠더라. 전류 제곱의 저항이 돼. 물론 더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좀 더 어렵게 낼 수 있겠죠.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A, B AB 가자면은 자 AB 봤더니 A는 2P예요. 2P고 자 IA 제곱의 R이고 P는 IB 제곱의 2R이죠. 자 간단합니다. 나눠줍시다 그냥. 자 R 나눠지고요. P 나눠줍니다. 근데 2가 여기 넘어가면은 그렇네요. 4는 IA 제곱의 IB 제곱. 네, 루트 씌우면 모두 다 끝나게 되겠죠? 답은 2번. 네, 오랜만에 간단하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잠깐만 쉬고요. 네, 14번 바로 넘어갈게요. 네, 깜빡한 게 있었네요. 13번 연계 문제는 네, 8강 2점 그렇죠. 11번과 문제가 꽤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4번 문제는 네, 일단 연계 문제 먼저 4강 2점 11번 문제랑 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4강 2점 11번이에요. 네, 여러분 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볼 건 없어요. 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5의 새 원형도선 ABC가 종이면에 고정되어 있고요. 5에서 ABC 전류에 의한 자기장색의 방향 나타냈대요. 자, 봤더니 A가 지금 시계 반대 방향 흐르기 때문에 오른쪽 손으로 돌리면은 그렇죠. 종이면에 수직으로 나오는 요런 방향이 되겠더라.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지금 B까지 흘려줬는데 지금 세기는 0.5B가 되는데 이게 들어갔다네요. 지금.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 아, B가 A보다는 세기는 세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 밑에 덮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C까지 켰더니 이게 결과가 1번과 3번과 똑같아요. 지금. 그 말인즉슨 이거죠. 지금 B가 만드는 것과 C가 만드는 영향력이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전류가 같다라는 게 아니라 B가 만드는 자기장과 B가 만드는 자기장과 C가 만드는 자기장이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요게 쌈 싸먹어야지 A가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지금 B가 커요, C가 커요. 이게 반지름이. 그렇죠. C가 더 크죠, 반지름은. 따라서 전류는 그렇죠. 당연히 C가 더 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C 나왔고요. 그 다음에 B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같은 방향이면은 B제로보다 더 커질 건데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계 방향이란 것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오고 이렇게 3번 손쉽게 3번입니다. 쏘리 5번 답 쉽게 찾았어요.
15번. 그림 가는 빛의 삼원색에 해당하는 단색광 ABC 합성을 나는 가 노란색으로 보이는 X를 금속판 P에 비췄을 때 광전자가 방출됐는데 문제는 X 대신에 노란색을 비췄더니 네, 방출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은 청록색 지금 섞은 게 삼원색 섞은 게 청록 자홍 섞은 얘가 하나 남은 게 그렇죠. 노란색이죠. 저 옐로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A 플러스 B도 노란색인데 진짜 노란색을 쐈더니 얘가 변했냐?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A 플러스 B를 쏴줬더니 얘는 광전자가 생겼어요. 문제는 진짜 옐로우 그러니까 노란색을 쏴줬더니 안 생겼어. 광전자가 나가리예요. 그러면은 이게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걸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진짜 노란색 때문인가? 아니면 A 때문인가? B 때문인가? 이런 거. 근데 노란색은 아니에요. 일단은. 그럼 A 또는 B 때문에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이제 청록이에요. 청록은 뭔 색깔? 그렇죠. 초록색과 자 이거는 삼원색이기 때문에 칼라 펜으로 써보자. 청록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라 이거의 합성이고요. 자홍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블루와 옐로우. 그럼 나머지 노란색 같은 경우는 그렇죠. 초록색과 레드 섞이면 되는데 나머지 이제 뭐 다 보면 되겠죠. 이제 네. 따라서 C가 이제 그림 보면 판단되니까 C는 파란색, A가 뭐요? 네, 빨간색이죠. 그 다음에 B가 초록색 이렇게 될 겁니다. 즉 다시 보자면은 B가 초록색, 그 다음에 A는 빨간색인데 자 우리가 봤을 때 무지개색, 빨주노초 파남보 있죠? 어디 있나? 검은색. 네, 무지개.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이게 무슨 순서냐면은 네 진동수가 큰 순서예요. 빨, 주가 오렌지, 노, 초, 파, 남이 뭐죠? 남색 몰라. 그 다음에 초록 뭐 바이올렛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자체가 이게 전부 다 진동수가 큰 순서대로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노란색이 안 나왔다 그러면 빨간색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즉 B 초록색 때문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다 볼게요. 이제 진공에서 파장은 A 빨간색 제일 길죠. 뭐보다 다 길 거예요. 맞는 말이고요. B를 P에 비추면 자 얘를 P에 비추면 광전자 방출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초록색 B 때문에 나온 거죠. 그래서 나가리. 그 다음에 C는 초록 파란색이죠. 당연히 얘보다 그린보단 블루가 더 진동스럽기 때문에 당연히 방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역과 티귿 이렇게 다 몇 번이요? 3번 답이 되겠죠. 이렇게 16번 일정량 기상기체 상태가 ABC를 따라 압력과 부피 나타낸 거고요. 이제 요 AB가 지금 이게 ABC 전부 다 맞아요. 등압과정입니다. 등압과정. 등압과정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1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 등온선 얘기 꼭 기억하세요. 등온선은 P와 V 값이 같을 때 온도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지금 EV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1도 했고 온도도 올라갔어요. 즉 온도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내부 에너지가 상승했다더라. 따라서 지금 A에서 B까지 즉 1도 1대로 하고 1도 1대로 하고 온도 내부 에너지까지 올라가는 게 바로 요 AB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W 플러스 네, 내부 에너지 변화량 이렇게 현재 줬는데 지금 B에서 C까지 갔는데 음에 더 커졌네. 지금 1도 W로 있고 온도도 더 올라갔어. 지금 1도 W이고 온도도 더 올라갔어. 자, 기체가 한 AB 과정, BC 과정 당연히 다르죠. 왜냐? 이거는 그냥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PV 넓이는 한 1이에요. 기체가 한 1이에요. 근데 이 넓이가 지금 딱 봐도 지금 자 까만색과 빨간색 넓이 비교해봐. 어디가 더 큰지. 예, 비교할 필요가 없죠. 자연스럽게 기억 나가리입니다. 그 다음에 C가 A보다 높다.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온도 올라가는데 지금 조금 더 올라갔어. 지금 C가 더 지금 올라갔죠.
왜냐? P 곱하기 V. 즉 부피랑 압력의 곱이 다른데 당연히 C가 훨씬 더 높겠죠. 여기. 훨씬 더 높아요. 그 다음 AB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Q와 같다 그러는데 자 Q만큼 줬는데 내부 에너지 변했는데 몰빵을 했냐 이야기야. 몰빵이 아니죠. 1도 했잖아요. 지금 1도. 1도 했고 내부 에너지 변했어요. 그래서 Q와 같다가 아니라 Q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16번 같은 경우는 16번 같은 경우는 연력학 아직 희망물리 진도는 안 나갔지만 10강 3점 4번과 그 결이 꽤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7번입니다. 교류회로 대한 실험이고요. 뭐 쉽게 나왔어요. 어렵지 않고 쉽게 나왔고요. 뭐 일단 연결된 문제를 보자면은 7강 2점, 8번 문제랑 꽤 여기 연계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저항 코일이고요. 코일 알다시피 그렇죠. 진동수가 커지면은 리액턴스도 커진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커지고 지금 이거죠. 리액턴스가 커지는 만큼 직렬 연결이에요. 혹시 오메 법칙 안 배웠다면 당장 지금이라도 복습을 꼭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복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직렬 연결일 때는 요 리액턴스가 커질수록 그렇죠. 여기에 걸리는 점합계 값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될 겁니다. 자, 나머지 보면 되겠죠. 점점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진동수는 점점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니디 나가리, 기억 나가리. 두 번째, 진동수가 커질수록 회로의 전류는 커진다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그렇죠. 저항과 리액턴스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얘가 점점 더 그렇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메 법칙에 의해서 전류는 점점 커지게 될 거다. 그리고 저항은 그렇죠. 진동수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가 않는 아니 착한 녀석이죠. 그래서 커지는 거 커지는 게 아니라 자, 진동수가 커질수록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진동수가 커질수록이에요. 진동수가 커질수록 그렇죠. 리액턴스도 커지죠, 같이. 리액턴스가 커지기 때문에 전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예요. 나도 속을 뻔했어. 미안해요. 세 번째,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 자, 지금 오메 법칙은 이거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동일하다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결국 이러죠. F1일 때 4분의 3이면 저항은 4분의 1이 될 거고요. 2분의 1, 4분의 3이 됩니다. 즉 진동수가 F3로 가면 가서 저항의 크기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F1일 때는 4분의 1, F3일 때는 4분의 3. 그러니까 작다, 디귿 맞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자회로 오메 법칙에 대한 그것만 잘 알고 있으면 푸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18번 갑니다. 받침대 AB 위에 놓여진 길이가 L, 질량이 M, 막대가 수평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막대 오른쪽 끝은 도르를 통해 실로 연결됐다 하고요. 왼쪽 끝은 A, 그리고 거리는 받침대 사이 거리는 0.4L이랍니다. 그리고 막대가 수평 상태 유지할 때 이거는 약간 직관을 필요로 한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사람은 사실 이 직관이 굉장히 뛰어나고 무슨 말인지 바로 캐치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받치는 힘의 크기가 차가 최소가 된다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요 받치는 크기가 F1이고 F2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AB라고 합시다. 그냥 FA, FB가 있는데 요 차이가 최소를 만들고 싶대요. 차이가. 그러면 요 차이가 최소가 된다라는 말은 점점 작아야 된다.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작다라면 요 값이 뭐가 되면 될까요? 최소라면. 그렇죠. 생각할 것 없이 0이면 되겠죠. 0이라는 이야기는 즉 FA와 FB가 서로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즉 A 받치는 것과 B가 받치는 힘이 같다면은 자연스럽게 계산은 쉬워질 거고 미지수도 안 쓰게 될 거고 고민할 필요가 당연히 없겠죠. 자, 질량 그냥 라지 M이라고 잡읍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라지 M과 요 당기는 힘의 실을 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지 지금 같으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실 당기는 힘의 크기도 라지 mg가 되겠죠. 나머지는 다 끝났어요. 이제 쭉 풀기만 하면 될 겁니다. 축 어디를 잡을까요? 저는 여기
네, 저는 여기를 잡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여기를 잡고요. 그리고 누차 그랬지만 일단은 하나 적고 보자고. 뭐냐면은 m 플러스 m 힘의 평형식이죠. 이게 EF라는 요령식 하나 먼저 깔고 갑시다. 깔고 가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이제 여기 축으로 잡았을 때 축 잡고요. 그러면은 먼저 드는 힘 EF 이렇게 있고, 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는 거, 시계 반대 방향 먼저 할게요. 이렇게 막대 중심,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요런 녀석들 적당히 세워주면 되겠죠. 자, 먼저 시계 반대 방향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죠. 0.6L F 더하기 전체 L이죠. 여기는 FL은 여기가 2분의 1의 mg의 L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거 날라가자. L자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없어질 거고요. 2도 마찬가지. 자, 여기 다시 적어줍시다. 0.6F 0.6F 이렇게. 따라서 2분의 1 mg라는 값은 1.6F가 되겠네요. 이렇게 1.6F는 2분의 1 mg.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 요거 두 개로도 연립하면 되겠죠. 이제 야들 둘이. 자, 바로 검은색 갈게요. 자, mg는 3.2F. 네, 바로 전개합니다. EF는 자, 어떻게 되냐? 네, mg에 플러스 이 스몰 mg가 1.6, 이제 3.2가 되겠죠. 이제 네, 3.2F. 뭔가 좀 이상한데? 네, 살짝 뇌정지가 온 것 같은데, 네, 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길 바랍니다. 잠깐만요. 네, EF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지? 0.6F F 2분의 1 mg 맞고, 그 다음에 EF 들려주는 게 mg 플러스 mg 맞는데?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뭔가 싸하다 싶었더니 역시나 그럴 것 같았어요. 네, 잘못한 게 있었어요. 일단 돌림식 자체는 문제가 없었고요. 제가 식을 하나 잘못 세우는 게 뭐냐면은, 네, 이게 실수였죠. 뭐냐면은 지금 받침대를 이렇죠. 지금 다시 그림을 그리자면 여기가 중력을 받고 있고 받침대 들고 있고 요 실도 당기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EF 플러스 라지 mg가 스몰 mg랑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저의 완전 오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다시 적어주게 되면은 요 스몰 mg가, 네, EF 플러스 mg 이렇게 되더라고요. 즉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라지 mg라는 녀석은, 그렇죠. 라지 mg라는 녀석은 서로 같다고 놓으면은, 네, 1.2f가 되겠고요. 이제 1.2f 아닌데, 네, 맞죠? 1.2f 해가지고, 네, 결국에는 32분의 12 해가지고 8분의 3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중간에 실수해가지고 뭔가 잘못했는데 역시 이게 식 세울 때 되게 중요해요. 저도 문제가 쉽다고 그냥 막 풀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좀 탈난 꼴 될 수 있는데요. 네, 여러분도 식 세우다가 반드시 조심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1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단면적이 변하는 관에 이제 액체가 전폐에서 속력 V로 흐르고요. 왼쪽 유리관의 액체 표면은 높이 같고 뭐 B 표면은 높이 같답니다. 높이 차는 EH가 되겠고요. 뭐 나머지 쭉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베르누이 정리 스타일 문제는 앞으로 그냥 계산 스타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려워진 느낌이고요. 그렇다고 점수 2점짜리밖에 안 되고, 지금도 2점짜리죠. 요거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에서 많이 찾으면 되는데, 아이고야, 네, 죄송합니다. 2013년 6월 모평의 19번, 그 다음 2017년 9월 모평 20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거든요. 2016년 빠지면 2016년 얼마냐? 6월 19번. 이렇게 19번이 아니라 20번입니다. 네,
2013 6월 20번, 2017년 9월 20번, 2016년 9월 19번 이렇게 총 3가지 문제를 기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문제 풀 때 먼저 움직이는 녀석 따로, 멈춘 녀석 따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움직이는 거 간단하죠? P에서의 압력과 2분의 1 로 V 제곱 Q에서의 압력인데 2로 GH만큼 높은 곳에 있고요. 요 지점은 S기 때문에 그렇죠. 2분의 1로 V제곱인데 4V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했고요. 나머지 이제 베르누이 정리 썼고요. 파스칼의 정리를 볼 건데 파스칼의 정리는 그거죠. 같은 깊이에서의 압력은 같다더라. 즉, 요 깊이의 압력은 같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요 P 지점 같은 경우는 밑으로는 바깥으로부터는 대기압 그리고 요만큼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물기둥. 그래가지고 먼저 P에 대한 거를 보자면은 네, 대기압 플러스 2로GH만큼 받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대기압이 존재하는데 여기 대기압과 지금 여기 높이가 여기가 누르는 지점 Q 포함해서 모두 같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평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대기압 P0는 자 Q가 누르고 있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요만큼 누르고 있는 것도 보이죠. 로GH 그 다음에 4로 GH 해가지고 PQ 플러스 얼마냐? 5로 GH가 되겠네요. 지금 저거 이 동네 대기압은 즉 여기 대기압과 여기 대기압이 여기 대기압이나 또 집어넣으면 되겠죠. 간단하게. 그러면은 P에 대한 거는 PQ 플러스 5로 GH가 되겠고 따라서 자 이제 P 빼기 Q에 대한 거를 빼주자면은 자 뭐 암산되죠 다들 예 2로 GH 플러스 2분의 15로 V 제곱 될 거고요. 그대로 또 해주자면은 네 넘어가면은 5가 아니죠. 네 잠깐만 여기 1을 더하면 예 PQ 플러스 5가 아니라 7이 되겠네요. 네 7 로지이치가 된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넘기면 이게 7 로지H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넘겨주면 되겠죠. 5 로지H는 2분의 15 로V제곱. 네. 3 약분 싸그리 없애주고요. 자연스럽게 네, 분모 넘겨주면은 이제 V제곱은 3분의 2 GH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대기압, 여기 대기압과 여기 대기압은 서로 같은데 이게 P점 같은 경우는 대기압과 요 물기둥이 서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같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저거죠. 여기 대기압 같은 경우는 Q점과 요 두 개의 물기둥이 받쳐주고 있는 것. 요 두 개가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20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물체 이제 AB 연결하고요. P에 A를 놨더니 등가속도 운동하다가 Q를 지나는 순간 끊어졌답니다. A는 등가속도 운동하면서 R을 지나는데 이제 나오는 게 이런 것들 잘 써야 되겠죠. 이제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5분의 4. A 운동 에너지는 R이 Q의 4분의 9배. 지금 운동 에너지가 4분의 9배랍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운동 에너지는 자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를 하냐 봤더니 네,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따라서 그렇죠. 질량에도 비례하거니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문제는 질량은 같으니까 즉 속력 제곱이다. 따라서 Q와 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Q 자리가 2V라면 R 자리는 3V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C를 끄는 기라 했기 때문에 지금 A가 받는 거는 그렇죠. A가 받는 거라고는 지금 빗면으로부터 받는 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에. 즉, 뭔 말이냐면은 빗면 A가 빗면으로부터 받는 힘을 FA라고 하자면은 즉 얘가 받는 힘 FA의 L이죠. 즉 R자 힘
R자임이 한 일은 그렇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되겠지, 이제. 자, FA의 L 요만큼 거리죠. 이꼴 봤더니 네, 2분의 1의 M의 3V제곱, 2V제곱 하면 5V제곱이 될 거고, 즉 네, 계산을 후딱 합시다. 네, 2분의 5의 MV제곱이라는 요런 하나의 식이 벌써부터 도출이 됐어요.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FA, 즉 A가 빗면으로부터 받는 힘은 A고, 실이 끊어지면 얘가 받는 힘 R자임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R자임이 한 일, 즉 FA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에서 하나 구했고요. 두 번째 남은 건 이제 요 전체의 개를 보면 되겠죠. 이제 즉 전체 개가 R자임 구하는 과정을 보자면은 자 이렇게 되겠지. 지금 먼저 B가 중력을 받고 있네.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힘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R자임은 FA와 MB의 G 이렇게 되겠네요. 힘은. 근데 요 R자임이 한 1의 여기 PQ까지만 이게 EL이죠. 여기까지. 근데 이게 지금 A와 B가 실로 묶였잖아요. 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속도도 똑같을 거야. Q까지. 얼만큼? 2V만큼. 그리고 알다시피 정지했어요. 지금. 어딨냐? 가만히 놨단 말이 정지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간단히 나왔어요. 자, 2분의 1에 MA에 자 4V제곱 플러스 2분의 1에 MB에 또 마찬가지 4B제곱이에요. 다 끝났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자, 이제 식을 조금만 풀어볼게요. 이제 여기서 자, 이제 얘를 전개를 해보자. 자, 전개를 하게 되면은 자, 나와라. 자, 먼저 EL에 FA만큼 간 거에서 빼기 MB의 G에 올라간 거리가 EL이죠. 지금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식 전개한 거예요. 앞에서 지금 자 이렇게 식이 나왔어요. 다 끝났어. 이거 의외로 간단해요. 지금 내가 한 거라고는 R자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자 다 끝났어. 지금 뭔고 봤더니 자 먼저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여기 있냐 얘예요. 야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래요. B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5분의 4래. 그러니까 즉 B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얼만큼 증가인데요? 이거죠. MB의 2L만큼 증가한 거죠. 근데 왜 마이너스예요? 즉 움직임 R자임이 한 1이기 때문에 여기가 내려가서 여기가 올라가게끔 돼야 되겠죠. 즉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잖아. 지금 이게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얘를 그냥 넘겨버려도 돼요. 넘겨버리면은 저거죠. 뭐냐 얘가 감소한 양은 나머지 다 증가한 양과 같다고 봐도 상관없어요. 똑같습니다. 결론은 똑같게 돼요. 자, 결론은 이게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게 뭐냐 봤더니 이게 여기가 4면 여기가 5래요. 여기가 4면 여기가 5인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볼 게 뭐냐면 이게 A구나. A 체크해주고 근데 여기서 볼 게 뭐냐면 요거 잠깐 볼게요. 요거 야가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지금 그냥 앞에 분수 없앨게요. 분수 4 없애고 야도 없애면은 4MA의 2구나 쏘리 2MA의 V제곱입니다. 2MA V제곱이 지금 4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물론 비율이긴 합니다. 근데 얘를 보니까 뭔가 MA V제곱 써먹을 것 같아. 자 일단 2배를 해줄게요. 그러면은 자 2배를 했더니 2 분자 없어져. 즉 EAFL 여기 있죠. EFAL 요거 이게 5MV V제곱이네요. 자 잠깐 없애주자. 이제 자리를 맡깁시다. 5MV 제곱이에요. 자 여기가 4인데 MA V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거 5라면 몇 배? 2.5배죠. 즉 이게 4라는 크기라면 얘는 그렇죠 10이라는 크기가 될 거고 자연스럽게 10 빼기 5는 그렇죠 5가 되겠네. 그럼 여기가 4면 여기가 1이 되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요거 없애주면은 여기도 2가 될 거고 이렇게 EMB의 V제곱이 될 거고. 자, 그러면 답 나왔어요 이제. 자, V제곱 똑같아, 2 똑같아. 그럼 남은 거는 질량의 B가 4대 1. 따라서 MA와 MB의 B는 4라는 결론이 되겠네요. 지금 한 거는 별거 없어요. 한 거라고는 오로지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 요거씩 하나만 갖고 적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꼭 기억하세요. 이런 거 쓸 때 어렵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기본적으로 배운 거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 그러면은 Q와 R에서의 구간에서 알짜임이 한 일, 그리고 P에서 Q까지 알짜임이 한 일, 요 두 개만 갖고 충분히 우려 먹으면은 여러분들 문제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요거 문제 괜찮아요. 4월달 모의고사도 꽤 비슷한 거 있거든요. 4월달 모의고사 비슷한 거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부탁드리고요.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요 문제 같은 경우는 2강 2점 16번, 그 다음에 2강 3점 몇 번이냐? 13번 문제랑 비슷하게 보였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20번 수능 특강과 연계임금 문제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서 지금 요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무슨 표냐 봤더니 저거예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013년부터 17년까지 지금 노란색 지금 셀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이게 등급 컷이에요. 등급 컷인데 지금 노란색 셀이 뭐냐면은 20점. 20점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왜 20점이에요? 2점짜리 10개예요. 보통 과탐 같은 경우는 2점짜리 10개, 3점짜리 10개거든요. 그럼 합이 50점이에요. 그럼 2점짜리 10개만 맞아도 어느 정도 등급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잘 나오면 5등급이에요. 지금 2점짜리 10개 맞았을 때. 못 나오도 6등급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2점짜리 10개를 받았을 때 2점짜리 10개 받으면 우리가 보통 잘 나오면 5, 못 나오면 6등급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머지 상위 등급 4, 3, 2, 1등급 결국에 이것의 차이는 그렇죠. 3점짜리 개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평균을 한번 구해봤거든요. 만약에 6등급일 경우에는 3점짜리 하나 또는 두 개 정도만 더 맞춰주면은 저거란 이야기예요. 5등급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한두 개만 더 맞춰주면은. 그러면 이제 저거 20점 기준으로 4등급 받으려면 얼마나 더 맞춰줘야 돼요?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해요. 약간의 편차가 있긴 한데 대부분 보면은 평균적으로 볼 때 4개를 더 맞춰주면은 4등급 된다는 이야기예요. 20점 기준으로. 그러면은 한 32점쯤 된다는 이야기 되겠죠. 그러면 4에서 3은요? 4에서 3은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 보면 돼요. 지금 평균 낸 것만 볼게요. 2개입니다. 좀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4에서 3등급은 3점짜리 2개 맞춰주면 되고요. 그럼 3에서 2는요? 네, 2개 더 맞춰주면 돼요. 8개. 그럼 2에서 1은요? 여기는 종이 한 장 차이지. 여기는 이제 1개.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20점을 받았을 때 이 20점 받았을 때 내가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3점짜리 더 맞춰주면 돼요. 그럼 3점짜리가 무조건 어렵냐?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3점짜리가 어렵다는 거는. 더 줘주는 3점짜리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뭐가 있을까? 네, 수특과 똑같이 나왔던 거 2번.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8번 이런 거. 이런 거 한두 개만 더 맞춰줘도 등급이 한두 등급 그냥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물론 상위권 학생들은 요거에 대한 말은 조금 불필요하긴 한데 지금 내가 현재 5나 6등급 같이 중위권 학생, 그러니까 등급상 중위권 학생들은 반드시 2점짜리는 다 잡고 봐요. 2점은 무조건 올킬해야 돼. 2점은 무조건 올킬하고 그럼 남은 거 거기서 이제 3점짜리를 하나 두 개씩 차곡차곡 쌓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등급이 어느 정도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등급 업 이렇게.
자, 앞으로 공부 방법, 특히 중위권 상위권 학생들은 딱히 내가 할 말은 없어요. 계속 유지를 하십시오. 5, 6등급의 중위권 학생들은 무조건 2점짜리 다 맞추고 봐. 그래서 나는 무조건 시작을 20점부터 끊고 시작하자고. 실수하지 말고 절대로. 그러면서 3점짜리 주는 거 받아 먹기만 해도 등급 3, 4등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학습 방법까지 알려드리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